시간에는 제가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책이나 관련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책자 안에 다 이렇게 좀 자세히 들어있고요. 제가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서 밑에 참고 자료를 주로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자료들은 그 각주를 참고하셔가지고 그 책자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PPT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특별히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상담하고 또 각국의 문화 차이나, 그리고 최근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정책이,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현재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데요. 전국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현재 175개가 있고, 진안 장수 쪽, 특히 전라북도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에요. 전라북도에서 그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대외협력국장님이라니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광주광역시는 사실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익산센터에 올 때마다 전라북도에서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보면서 늘 저희가 많이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장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이현선 센터장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제가 이 고을에 와가지고 사실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외람된 마음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또 많이 접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많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시고 있으실 거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다문화 가족이 머지않아서 하나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을 그동안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긍지로 내세웠던 그러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게 가장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서가 있고, 또 대부분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좀 어려운 나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이게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롭게 서로 오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의 숫자가 훨씬 늘어났고요. 또 한편으로 고용 허가제나 또는 산업 연수생제도, 그리고 통일교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결혼을 대량으로 이렇게 이루었던 거, 그리고 또 중국 교포들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농촌이나 이렇게 도시의 근로자 분들이, 특히 남성들이 결혼하기 어려워졌고,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결혼한 조건을 더 까다롭게 내세우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지금 사실 결혼 이민이 증대되면서 다문화 가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역사적인 걸 보면 8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4년도 이후에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 이민자 현황을 보면 이렇게 2009년도 5월 행안부 통계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행정안전부 들어가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그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16만 7,090명이라고 하는 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책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국적별 현황을 보면 아직도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도 보면 중국의 조선족이나 또는 탈북자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또 네팔, 인도네시아 등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그 주류를 이루고 들어온 경우가 현재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최근 들어서 캄보디아 쪽 그리고 네팔 쪽도 이렇게 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 지금 만 6세 이하가 59.6%고 7세부터 12세가 26.7%이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고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나 어떤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확대될 건가 아니면 감소될 건가는 지금이 오히려 더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스컴을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좀 어떤 폄하된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현재 한국의 한부모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될 만 6세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현재 2008년도 보면 11%인데요. 거의 2%, 이 비율은 현재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5년도에 증가했다가 2006년도에 약간 감소가 됐는데요. 2008년도부터 지금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 증가할 건가 감소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변화되는 것이 우리 한국 남성들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중국 쪽, 조선족의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쪽에서 재혼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재혼하는 가정이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많아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 절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당분간은. 그런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현재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 이혼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가정에서도 이혼이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협의혼하고 가사조정 상담을 맡고 있는데 작년보다 그러니까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 후반, 2010년도 후반 들어서 다문화 가정 이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은 입국 초기에 이혼하는 숫자가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과거에 결혼해서 10년 15년 그리고 5년 이상 된 가정들도 최근 이제 이혼하게 됐는데 그 이혼하는 이유 경우는 거의 한국 가정과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남편의 외도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방임해버린다든지 시댁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부인 자체의 어떤 외도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한국 가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이혼이 결혼 초기에 특히 6개월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결혼해서 살고 있던 가정들까지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국제 결혼한 가정에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자녀들의 그러니까 가족 혜택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도 앞으로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혼 이민자 아까 분석 보셨고요.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의 평균 연령이
여성이 33.3세고 남성이 41.6세인데요.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주 여성들이 되게 나이가 20대 전후거든요. 실제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경우는. 근데 지금 평균 연령이 저렇게 많은 건 최근 들어서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 남자 어른 분들께서 거의 60대, 5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중국 그 교포들, 그러니까 조선족 동포들이죠. 이분들하고 결혼하면서 그분들이 거의 40대, 50대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이렇게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데요.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대를 하는 여성들은 거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고,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되게 오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돼서 사실 어떤 사회적인 이런 지원보다는 본인들이 경제적인 그 독립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이제 또 본국의 자녀들에게 보내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이 거의 반 이상이고요. 호남은 12.2%, 충청. 이제 이건 숫자적으로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결혼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게 농촌 지역은 수로는 보면 별로 많지 않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훨씬 많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국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도 도시 지역보다는 앞으로 농촌 지역의 확대가 될 예정이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예를 들면 방문 지도하는 경우도 도시 지역은 2009년도 10년도부터 저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 저희 북구가 저희 관리 지역인 관할 지역인데요. 저희 지역만 해도 1,100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인근에 있는 장성, 담양 이런 데는 거의 2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예산 지원이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오히려 방문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계속 예산을 줄어들고 농촌 지역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 동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많죠. 뭐 10,000명대인데 그 10,000명이 있는 곳이나 200명 있는 곳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은 똑같이 기본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국 시기를 보면 2005년도 이후에 입국한 결혼 이민자가 54.1%고요. 평균 거주 기간이 5.3년이죠. 그래서 현재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센터 하루에 100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60명 정도는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이내의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되면 교육 받으면 되게 취업하게 되고 또 아이 낳아서 집에서 아이 양육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2년 3년 되면 센터에 나와서 다시 좀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오래된 그 결혼 이민 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계속 신규 입국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교육 프로그램에 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수준 보면은요, 초기에 들어온 여성들, 저희가 일본이나 필리핀 쪽을 보면 뭐 네팔 이런 데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뭐 태국이나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학력이 높으세요. 대졸이 많고 또 이제 전문대 수준의 여성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학력이 더 낮아지죠. 몽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학력에 맞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중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캄보디아나 베트남은 거의 60% 이상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초기 입국자들 같은 경우는 학력이 높은데 최근 들어오면 거의 고졸 그리고 중졸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이제 검정고시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입학 자격증 검정고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처음에 회원 등록할 때 학력 얘기하면
다 잘 우리나라 학제하고 달라가지고 저희가 물어볼 때 몇 년 공부하고 왔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학교 졸업했냐고가 아니라. 근데 사실 남편들 얘기로는 자기가 예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들었을 때하고 여기 와서 저희가 통역이 개입을 해가지고 학력을 얘기할 때하고 학력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는 당시에 그쪽 통역이 또 해주는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국제결혼 증가 원인은 우리나라 특히 남녀 성비례가 굉장히 불균형하죠. 특히 이제 1970년대 저도 그때 아들을 3명 낳아가지고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아들 3명 낳았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저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여자 짝꿍 찾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키가 커갖고 6년 동안 여자 짝꿍을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장가 갈 때 어떡하나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30대 초반인데, 요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등록을 받아보면 남편들이 30대 초반, 그러니까 뭐 77년, 78년, 79년, 80, 81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76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불균형이 제일 심했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독신 여성들도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서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들도 결혼해서 와요.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미리 이렇게 좀 무서워서 결혼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 원인 이런 그리고 결혼 경로는 중개업체를 통해서나 또 가족 친척 종교기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실 저희도 조사 늘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가족 친척의 소개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거 아닌 것일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나 학대나 폭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독, 그러니까 게임 중독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어떤 정신장애, 또 대인관계가 굉장히 남편이 안 돼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부인이 와도 이 여자가 누구지? 여자가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들도 사실 있어요. 이제 보통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하거나 자기가 돈을 버거나 직장생활에서 문제가 없는데 도무지 어떤 대인관계가 안 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나 또는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참 부인을 얻어주면 괜찮겠지 하고 데리고 왔는데 전혀 부인하고도 아무 관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애로를 겪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외국에서 실제 동남아 지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 쪽은 아예 한국에 못 들어오게 했다가 최근에 그게 문제가 돼서 다시 들어오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 3월에 결혼한 신부가 2009년도 7월에 들어오고 그때 한참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혼 중개업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국제결혼에 대한 제도를 계속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결혼 중개업체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길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굉장히 국회에 로비도 하고 노력도 하기 때문에 결혼 중개업을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 받아보면 결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오자마자 파탄이 나는 경우들이 정말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성 여성의 욕구와 문제점 보면 그다음 한국에서 힘든 점은 제일 중요한 게 언어 문제겠죠. 그리고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서비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민간 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의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또 뭐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아무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각 종교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한국어 교육이고, 그 다음에 뭐 사회 적응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가족 상담이나 자녀 양육이나 학습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맨날 한국어 교육만 시키느냐 하고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사실 언어가 소통이 돼서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자기의 어떤 본익을 보호하고 또 자기가 자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요. 또 언어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그 기관을 많이 이용하게 돼요.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현장에 있지 않는 분들은 한국어 교육만 한다고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한국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뭐 주거 형태, 거주 환경, 이건 이제 이 부분은요, 2009년도 8월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함께 해서 직접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설문에 응해줘가지고 결과가 나온 건 거의 60% 정도였는데 이것도 다문화 가족 쪽에서 보면 거의 획기적인 것이었고요. 이게 이제 2010년도 3월 17일 날 발표가 됐었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월 19일 날 여성가족부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이관이 되거든요. 그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들어가시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다양한 입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올해도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또 조사를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 이거 조사하느라고 정말 너무 많이 고생을 하는 걸 봐가지고 진짜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떨까 지금 이제 걱정을 하긴 하지만 이것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들어가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건 그냥 국제결혼 여성의, 그러니까 저희가 다문화 가족이 어차피 여성이 8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며느리라고 하는 것, 한 가정에 있어서 사실 그 며느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한국 여성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만큼 차지하는 위치가 또 크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가 자연히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가족들에 대한 것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직은 이 여성들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들의 욕구에 따른 정책을 보면 한국어 교육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센터에서 집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센터에 나와서 받는 교육이 있어요. 그게 이제 5개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반, 초급반, 그 다음에 중급반, 고급반, 그 다음에 이제 토픽반이라고 그래요. 한국어 능력시험 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면 뭐 고급반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저희 사실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나눠진 건데 보통 기초반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단위로 끝나요. 그리고 초급반 같은 경우는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이제 단계로 올라가면 뭐 4개월, 5개월, 6개월 됐다가 이제 토픽반에 가면 거기에서 뭐 1급부터 6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 2급이 초급이고 그 다음 3, 4급이 중급, 5, 6급이 이제 고급반이 되는데
되게 1년 반 정도 되면 저희가 토픽반에서 공부를 시켜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올해 2010년도 4월에 시험 봤던 결과까지 하면 저희 센터에서 거의 한 130명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면 1, 2급이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리고 4급 정도가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모집하는 공식 통역요원으로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를 할 수가 있고 일반 보통 기관에 저희가 파견할 때 4급 정도 되면 파견을 하거든요. 그리고 5급, 6급 되면 한국어 뭐 교사까지도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이 자격증이 있으면 사회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어느 기관에 파견될 때도 자격증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한국 능력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날짜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유학생들이나 이쪽에 오려고 하는 연수생이나 근로자들이나 다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6급을 딴 이주여성들하고 지금 3, 4급하고 거의 실력이 비슷하죠.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도 토픽반 운영하면 가정에 있던 이주여성 참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사회통합이수제라고 법무부에서 하는 것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전체 사회통합이수제 과정을 끝나려고 하면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는 200시간 한국어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이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초급부터 시작하면 한 400시간 정도 해가지고 과정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녀교육도 센터에 나와서 아이들이 이중 언어교실 같은 경우는 참석하고 있고 또 방문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가정방문해서 직접 1대1로 학습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문제는 주로 이제 보건소나 보건소를 연계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이제 센터에서 최근 들어서 산모 도우미 사업을 광주시하고 하고 있는데 출산한 여성들에 대해서 이주 여성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하는 이제 산모 도우미 사업을 지금 6월부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초기에 오는 여성들이 임신 많이 하거든요. 저희 센터 지금 현재 100명쯤 나오는데 30명이 임신해가지고 있어요. 임신을 거의 매일 이렇게 어저께도 어떤 친구가 임신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건강하잖아요. 20대 초반들이 오기 때문에 건강해서 그리고 정말 그 외모는 정말 이렇게 약하지만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오기 때문에 하여튼 참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데 임신하면 입덧하고 그러면 많이 힘들어해요. 자기 나라 음식 먹고 싶어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모 도우미나 자조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시작한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30명이 예약이 됐어요. 벌써 올해 이렇게 아기 낳을 사람들. 그게 거의 저희 센터만 하는데 저희가 광주시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몇 명이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을 해서 통역이 지원되고 있고 지난 아마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장수나 이런 데서 다 센터에 가면 통역들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주여성들한테는 가장 참 선망하는 직업이죠. 센터에서 통역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도 더 열심히 받는데 각 센터마다 배치되어 있는 통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통역이 필요하시면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센터마다 다 있어요. 근데 뭐 캄보디아, 뭐 태국, 우즈베키스탄 이런 필리핀 같은 경우도 실제 통역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리핀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통역을 많이 채용할 수가 없어요. 실제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 통역을 원하면 전국 센터를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통역 있는 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나라에 맞게 통역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녀에 관해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이중 언어교실하고 언어발달 지원인데 언어발달 지원은
그 자녀들 중에서 거의 이제 뭐 7세 이하 이 정도의 자녀들 중에서 언어 평가를 해요.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되는가 평가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하게 하는데 보통 한 센터에서 많은 수는 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센터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센터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다문화 가족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쪽 이제 지원 받으시면 되고요. 이중 언어 교실은 올해는 지금 거의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도 저희 센터만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는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중국 출신의 이주 여성이 꼭 중국 엄마가 있는 가정만 아니고 어느 나라도 상관없어요. 한국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요. 필리핀도 있고 또 중국도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저희가 2학년까지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지금 수업을 하는데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4월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엄마들의 열의도 대단하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희가 지금 한 2달 공부했으면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정말 빠르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중국 끝나고 나면 저희가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여러 나라 언어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도 앞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센터들로 지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체류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그저께 화성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여성분이 그러니까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200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됐는데 그냥 산 거예요. 자기는 혼인신고만 했기 때문에 혼인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출입국에 보니까 그러니까 미등록 불법 체류자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을 안 하는 바람에 3천만 원의 벌금이 물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출입국에다 문의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뭐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오는 그런 방법을 하든지 이제 저희도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도 완도 쪽에서 필리핀 여성 남편이 전화했는데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부인이 한국 사람, 자기가 결혼했으니까 한 2년 동안 체류 연장 안 한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 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2천만 원을 마련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뭐 출입국, 목포, 광주 다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며칠만 체류 연장 안 하고 가도 10만원, 20만원 벌금을 보통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도 하고 또 이혼한 여성들의 어떤 그 체류 문제라든지 이런 체류 문제가 굉장히 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결혼 이민자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여성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들이 출입국에 가서 그런 이제 법률 교육을 또 받아요. 지금 저희 이제 통역 선생님들도 매일 밤 가서 법률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 나라 언어로 상담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체류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쪽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면 체류에 관련된 법률도 알아보시고 또 요즘은 출입국 본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상담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을 정책에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 정책이 대충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대통령과 12개 부처에 뭐 장관님들이랑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이게 정부 그 자료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그때는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였죠. 센터가 생기고 방문 사업이 시작되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단순하게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주해온 여성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2008년도부터는 가족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가족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결혼 준비기, 가족 형성기, 양육기, 교육기, 가족 역량 강화기, 가족 해체의 경우까지 해서 이러한 단계별로 정책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저 제목 치면은 아마 관련된 정책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이 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에 근거해서 저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또 교육과학부나 문화관광부, 농림부 여러 부처들이 이게 또 그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 같은 경우는요 교육과학과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 걸 가지고 왔어요. 이건 아마 책자에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해서 국무총리실 다문화정책위원회가 5월 27일 날 회의를 했어요. 너무나 다문화 가족 정책이 정부에 12개, 11개 부처가 해가지고 각 부처마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최전방에는 저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어요. 저희는 3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였고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인데, 예산은 저희가 제일 좀 작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처가 예산은 많은데 이게 너무 중복 서비스가 되고 어떤 경우는 너무 서비스에 소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12월부터 국무총리실에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그 관련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5월 27일 날 발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중개업의 관리, 뭐 입국점 검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거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재 우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겪는 그 문제점을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중개에 관한 것도 지금보다는 좀 더 뭐 처벌 규정을 강화시켜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의사소통 지원도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가 되게 상충돼 있었어요. 좀 작년에 사회통합이수제 프로그램 실시하면서 두 부처가 서로 이렇게 뭐랄까 아무튼 사이좋게 하지 못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협회 회의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할 경우에 그게 사회통합 이수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나 서로 화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최근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사실은 취업 프로그램이 강화됐는데 사실 그게 취업과 연계되진 않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좀 강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혼 및 폭력 피해 결혼 이민자 인권 보호,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적에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한 경우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이혼한 경우에 그 체류니까 자기 신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면은 그동안 체류 연장을 2년씩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올해 지금 6월부터가 3년으로 연장을 해요. 그래서 일단 자녀 면접 교섭권을 확보하는 거나 또 양육권 문제.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좀 더 그 가정이, 그러니까 한국 가정 같은 경우는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위자료 문제나 뭐 재산 분할 문제 이런 게 관심인데, 사실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머니로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어떻게 체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금 3년으로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했고요. 그래서 이중 언어 교실도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갈 거라고 하고 다문화 언어 지도사도 더 확대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언어 치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그 자격증 받아 놓으시면 이 분야에 진출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센터에도 전북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언어치료 전공하신 선생님이 언어발달 지도사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요즘 바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가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공무원 교육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교육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전 국가적인 정책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 국민들에게 확대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훨씬 이런 강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조정하고 총리실에서 총괄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시키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5월 27일 날 회의 자료로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실 자료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